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지난해부터 제기를 달군 이슈 중 하나가 고려 아이언의 경영고를 놓고 창업자 후손인 장씨 집안과 최씨 집안이 갈등 아닌가 싶습니다. 근 80년을 이어온 두 가문이 동업 관계에 금이 가면서 법정 공방과 인신공격 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창업 3세인 고려아이언 최윤범 회장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화목하게 동업관계를 영위하다 최근 불거진 두 집안의 갈등 관계의 원인과 전망 등을 짚어봅니다. 고려아이언이 지주회사는 영풍그룹입니다. 영풍그룹은 해방 직후인 1949년 황해도 사리원 출신이 동향인 고인이 된 장병희 창업주와 고 최인호 씨가 동업으로 만든 무역회사 영풍기업사가 모태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창업할 때는 불놀이란 시로 유명한 주요한 시인까지 세 사람이 동업을 했습니다. 주요한 시인은 장면내각 때 상공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동업을 청산하고 장씨와 최씨 집안이 한 지붕 두 가족 경영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업은 했지만 두 집안은 모기업인 영풍과 전자계열은 장씨 집안이 비철금속 계열은 최씨 집안에서 경영하며 사실상 독자 경영을 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룹 규모는 장씨 집안에서 경영하는 영풍과 전자계열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철금속 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했고 특히 기업 수익면에서 고려아이언이 모기업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아이언에서 수익을 올려 영풍 쪽 적자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고려아이언을 경영하는 최씨 집안에서 조금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배 구조는 모기업인 영풍을 장씨 집안에서 33% 넘게 갖고 있고 최씨 집안은 15% 내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두 집안이 비슷하게 주식을 갖고 있었으나 최씨 집안에서 매도에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최씨 집안이 모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비철금속 분야인 고려아이언 경영권을 갖고 지금까지 독자 경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계에선 고려아이언이 이러한 경영 형태를 놓고 소유권은 장씨 집안, 통제권 즉 경영권은 최씨 집안에서 갖는 한 지붕 두 가족 경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력 제품은 회사 이름에도 쓰여 있듯이 아연괴를 비롯하여 금, 은, 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978년 울산에 아연제련 공장을 설립하면서 세계적인 아연 생산업체가 되었습니다. 니켈을 비롯한 2차 전지 재료도 생산 판매하는 알짜 회사로 거듭나 2021년부터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최씨 집안은 이를 자신들이 경영을 잘 이룬 성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두 집안 분리 경영 체계에 조금씩 금이 가게 된 것은 최씨 집안의 3세 경영인인 최윤범 회장 체제가 들어서면서였습니다. 1975년생인 최 회장은 최기호 창업회장이 사실상 장남격인 최창걸 명예회장이 차남으로 일찍부터 후계 수업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2022년 고려아이언 회장으로 취임해 명실상부한 후계자로 등극합니다. 미국의 세인트폴 고등학교와 에머스트 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 로스쿨을 나와 2007년부터 고려아이언에서 경영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친형인 데이비드 최 씨는 일찍 고려아이언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자연스럽게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최기호 창업회장은 슬라에 6남 3녀를 두었지만 장남이 일찍 요절하는 바람에 차남인 최창걸 명예회장이 사실상 장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업주의 3남인 최창근 회장은 2009년부터 고려아이언 대표이사 회장을 맡아오다 조카인 최윤범 회장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최창근 회장 집안의 혼맥이 화려해 재계의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이화여대 출신인 부인 이신영 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뒀는데 장녀 최경아 씨는 고 천신일 세중회장이 장남 천세전 사장과 혼인을 맺습니다. 자녀 최강민 씨는 고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외아들인 방성훈 스포츠선 대표이사 부인이고 외아들인 최민석 씨는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 딸인 김지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김 씨는 결혼 전 윤세인이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한 탤런트 출신입니다. 그러나 고려아이언 경영권은 최창걸 회장이 둘째 아들인 최윤범 회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최윤범 회장은 최씨 집안을 대표하는 3세 경영인으로 등극합니다. 반면 장병기 창업주는 2남 2년이 자녀를 뒀는데 차남인 장형진 고문 집안만 영풍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형진 고문은 1993년 회장으로 그룹 전반을 이끌다 2015년 그룹 고문으로 물러났지만 현재도 사실상 그룹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남인 장세준 코리아서키트 사장이 영풍이 일대 주주라 후계자는 낙점돼 있는 상태이나 장형진 고문이 사실상 그룹을 대표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의 갈등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갈등이 포문은 2022년 12월 취임한 최윤범 회장이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배당금 지급 등을 통한 주주 환원 대신 사내에서 공격적인 재투자를 시도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장씨 집안을 자극한 것입니다. 고려아연이 주식 28%를 보유한 대주주 영풍은 현금이 풍부한 고려아연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가며 본사업 적자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최 회장으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주요 계열사 중의 하나인 영풍문고 역시 고려아연으로부터 적자를 보전해 문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 회장은 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해당 증자 참여 기업과의 업무 협약, 자사주 매각 등을 통해 영풍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어 우호지분을 끌어들여 최 회장의 경영권을 확고히 다지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영풍 장씨 집안과 비슷한 34%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신을 얻게 된 최 회장 측은 우선 배당금을 줄이겠다고 선포해 장씨 측이 반발을 사게 됩니다. 장씨 측은 지난해 8월 국내 최대의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2조 원대를 투입해 고려아연이 주식을 공개 매집하겠다고 선언하며 전의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국내 최대의 사모펀드일 뿐 아니라 자금 동원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윤범 회장 측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MBK 파트너스 6호 사모투자 합작회사에 중국 연기금인 중국투자공사의 자금이 약 5% 정도 포함되었다며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정치권도 나서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 지역 정치권에서 고려아연이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또 회사가 보유한 2차 전지 소재인 전구체 가공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선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경제, 안보 등의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외국 기업의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확보해도 훗날 해외 자본 등에 매각하기 어렵게 만드는 차원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최 회장 측은 MBK 파트너스에 맞서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며 고려아연 주식 18%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며 대항했습니다. 80만 원대를 넘나들던 고려아연이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당 100만 원이 넘어서며 황제주로 등극합니다. 그야말로 쩌니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 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 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합니다.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 매수 방해 목적이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장씨 집안과 최씨 집안은 각기 사모펀드를 넣고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지만 어느 집안이 현재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사실상 양측 모두 과반 이상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최윤범 사내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2026년 정기주총에서 실질적인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중립을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터로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재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동업자 집안과의 분쟁에서 최대 승자는 베인캐피탈로 재계에서는 해석하고 있음이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지분 2.5%를 4,606억 원에 매입하는 대신 최윤범 외 특수관계인 10인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이들이 베인 캐피탈의 고려아인 지분 5%를 담보로 제공했으며 15% 이상으로 추정되는 내부 수익률을 보장한 채 동반 매도 요구권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베인 캐피탈은 별다른 리스크 없이 이결권 공동 행사에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약정된 시점에 지분 재매각까지 의무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반면에 고려아인과 최윤범 회장은 최대의 피해자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인 경영진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2022년부터 자사주 매각 후 소각이 아닌 재매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판단과 더불어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까지 줄이며 주주 가치를 지나치게 희석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분쟁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얻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차입 경영으로 유명했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부채 비율이 100%를 넘게 되었으며 향후 빠져나갈 이자 규모도 상당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씨 집안과 최씨 집안이 동업관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을 통해 갈등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재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5년 LG그룹 구씨 집안과 허씨 집안 동업관계가 말끔히 청산된 것은 그래서 더 돋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때도 서로 한 발씩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씨 집안과 최씨 집안이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갈등이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고려아인 경영권 갈등이 끝이 어떤 결말이 나든 그 후유증은 상당할 것 같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